맞으면 최소 5년은 어려 보이는 피부과 전문의가 뽑은 동안되는 주사 탑3. 제가 직접 다 맞아보고 너무 좋아서 평생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제 얼굴이 부자연스럽다든지 맞은 티가 난다든지 혹시 그런 게 있나요? 그렇지 않죠. 되게 자연스럽죠? 저희 엄마한테 직접 해드렸거든요. 주변에서 요즘에 얼굴 되게 좋아졌다, 너무 편해 보인다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들으셨대요. 엄마 표정 자체가 약간 달라지셔서 제가 의사이자 딸로서 너무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텐지님들께도 제가 이거는 꼭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끝까지 집중하세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바로 스컬트라인데요. 제가 스컬트라를 맞았다고 했었잖아요. 저는 약간 얼굴형 자체가 스컬트라가 좀 필수인 얼굴형이에요. 왜냐면 제가 얼굴형이 되게 길고 좀 살이 없는 얼굴형이잖아요. 저 같은 얼굴형은 살이 빠지면 되게 쉽게 땅콩형이 되는 얼굴형이어서 얼굴형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볼륨이 빠지는 부위에 볼륨을 조금씩 채워주는 게 되게 필수예요. 근데 시술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되게 뭐 여러 가지 시술들이 요즘에 또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제 얼굴에 뭘 할까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는 스컬트라로 정착을 해서 스컬트라를 야금야금 맞고 있습니다. 왜 하필 스컬트라? 제가 스컬트라를 좋아하는 이유가 한 4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자연스럽다. 예전에 이런 시술들은 효과가 잘 나지만 좀 인위적인 느낌? 이런 느낌들이 나는 시술들이 좀 유행을 했었어요. 그게 또 그렇게 해야 예뻐 보인다라는 인식이 그때는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약간 조금이라도 티가 나면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거를 많이 선호를 하시거든요. 뭔가 어딘가 예뻐졌지만 그냥 약간 우아한 느낌이 나는데 그렇다고 딱 시술 받은 티가 난다? 이런 건 아닌 거. 그런 거를 해주는 게 바로 스컬트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스컬트라 특징이 받고 나서 한 달 정도까지는 뭔가 받은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약간 한 달 동안은 좀 섭섭할 수 있거든요. 받았는데 별로 티가 안 나니까. 근데 이게 내 콜라겐이 서서히 차오르면서 한 2달, 3달 정도가 지나면 조금씩 얼굴이 변화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받고 나서 반짝 변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뭔가 받았구나, 부었구나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뭔가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거. 두 번째는 콜라겐을 자연스럽게 차오르는 그런 효과를 내거든요. 운동을 할 때 근육 운동 엄청 열심히 하면 조금씩 근육이 생기잖아요. 인위적으로 뭔가를 확 집어넣은 게 아니라 운동을 해서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피부 속에 주사를 해주면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들을 이 친구가 자꾸 쿡쿡 신호를 주는 거예요. 또 콜라겐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볼륨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약간 피부 결이 좀 반질반질 같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또 있어요. 완전 일석이조네요. 그쵸? 여기에 또 스컬트라가 유지 기간도 되게 길어요. 한 번 맞고 나면 보통 다 분해돼서 없어지는데 2년 이상 걸린다고 알려져 있어서 효과가 한 2에서 3년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피부과에 갈 일이 그만큼 또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은? 혹시 스컬트라가 사용되게 된 게 언젠지 알아요? 한 2010년? 땡!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됐어요. 스컬트라가 처음 사용된 거는 1999년이었어요. 유럽에서 그 당시에 이름은 이제 스컬트라가 아닌 유필이라는 이름이기는 했는데 이게 올해로 한 27, 8년이 된 거죠. 엄청 오래된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실 의료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냉정하거든요. 왜냐면 뭔가 주사든 약이든 레이저든 한번 그냥 이게 출시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한테 쓰이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얘는 바로 퇴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이게 사람한테 쓰는 거니까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면 그거는 계속 사용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출시가 돼서 장기간 동안 쓰이고 있다는 거 자체가 이게 그만큼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별로 없다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반증인 거죠. 가장 확실한 증거.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걸 알고 있죠. 물론 뭐 처음에 출시가 돼서 초반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해결이 되지 못하는 문제면 퇴출이 되는 거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되면 극복하고 계속 잘 쓰일 수가 있는 거죠. 알아보니까 그게 에이즈 환자들 치료제였다고 하던데. 오,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 거부감이 들거든요. 아, 그렇구나. 맞아요. 스컬트라가 처음 쓰였을 때는 사실 승인을 받은 것도 그렇고 에이즈 환자 치료제로 쓰였는데 그게 이제 에이즈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에이즈 환자들이 에이즈를 치료하려고 항바이러스제를 이제 복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에이즈 치료약이 되게 심한 부작용이 있는데 이런 얼굴이나 팔다리 이런 데 지방이 싹 빠져요. 이런 데가 완전 해골처럼 이렇게 살이 빠져서 홀쭉해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말도 있었냐면 얼굴 보고 얼굴이 너무 지방이 없고 살이 없고 해골 같아 있으면 저 사람 에이즈 환자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부작용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 스컬트라 성분을 피부 속에다가 주사를 했더니 이제 피부가 차오르면서 그 해골 같았던 얼굴이 다시 자연스럽게 복원이 되는 거를 보고 에이즈 환자 치료제로 쓰였었고, 그래서 처음에 승인을 받은 것도 에이즈 환자의 지방 위축에 대한 치료제로 FDA의 승인을 받은 거예요. 여러 가지 약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승인을 하는 기관인데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 FDA가 미국의 식품의약국인데 여기가 얼마나 까다로운 데냐면 평균 승인 기간이 한 10에서 15년 정도가 될 수 있대요. 그리고 통과율도 한 10% 정도, 엄청 낮죠. 그런데 그거를 뚫고 스컬트라가 승인을 받았던 거예요. 에이즈 환자의 이 지방 위축 치료제로. 그 이후에 이게 미용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에이즈 환자가 아니더라도 볼륨이 빠진 곳들을 다시 볼륨을 생성시키는 그런 역할로 또 FDA 승인을 나중에 받은 거죠. 거의 홍보대사 느낌. 네, 그건 아니고. 단점 당연히 있죠. 스컬트라 하면 또 항상 나오는 얘기가 결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스컬트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요즘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들, 콜라겐을 생성시키게 하는 여러 가지 주사들에는 이 결절 이슈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가 피부 속에다가 주사를 해서 콜라겐을 많이 만들도록 스티뮬레이터, 자극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떤 부위가 좀 자극이 많이 되거나 농도가 셌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 부위에 많이 생기면 그게 뭉쳐서 결절처럼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들, 콜라겐을 생성시키는 주사들한테는 결절 얘기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스컬트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결절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게 스컬트라를 굉장히 고농도로 희석을 해서 피부에 주입을 했었기 때문에 결절이 생기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희석법이 개선이 되고 선생님들도 이게 너무 진했구나, 연하게 희석하자,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이 바뀌게 되면서 요즘에 쓰이는 프로토콜로는 결절률이 예전에 비했을 때는 한 1% 미만으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놓아주는 사람의 손을 약간 타겠네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스컬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루여서 피부 속에 골고루 주입을 하려면 이 가루를 이분하게 희석을 해서 뭉치지 않게 골고루 깔아줘서 이제 결절이 생기지 않게 시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 손을 많이 좀 타는 시술은 맞아요. 동안되는 주사 2위는 바로 보톡스예요. 제 생각에는 보톡스만큼 이렇게 안티에이징에 검증되고 확실한 이런 동안을 만드는 주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톡스 너무 식상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좀 뻔하고 오래되기도 했고 뭔가 식상한 것 같지만 젊은 사람들은 주름이 없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주름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주름인데 주름을 펴주는 게 보톡스죠. 그래서 이 보톡스만큼 확실히 동안을 만들어주는 주사는 없다고 제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 보톡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진료실에서 여러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이때까지 보톡스를 한 번도 안 맞아보셨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이거 몇 달 지나면 효과 빠지잖아요. 그러면 맞는 거랑 안 맞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고 이거 맞았다가 나중에 효과가 풀리고 나면 더 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뭔가 그럴 것도 같죠. 근데 그 두 가지 다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풀리지 않냐? 당연히 맞죠. 보톡스는 보통 효과가 이제 오래 가면 한 4, 5개월, 좀 짧으면 3개월, 이렇게 효과가 이제 몇 개월 단위로 지속이 되는데 몇 달이 지나면 보톡스의 효과가 없어지는 건 맞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그 몇 달 동안에 우리 피부가 주름이 덜 생기고 덜 늙은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게 여러 가지 우리가 웃기도 하고 표정을 짓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면서 이런 움직이는 부위가 자꾸 피부가 접히면서 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종이가 이제 우리 피부라고 하면 이 부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접히면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주름이 접혀버리는 거죠. 근데 보톡스가 이렇게 접히는 거를 좀 덜 접히게 해줘서 우리 피부에 주름을 덜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달 동안 내 피부에 주름을 덜 생기게 한 거기 때문에 노화가 덜 되거나 안 된 거고 반복적으로 해주면
1년 동안 노화를 늦춰주고 2년 동안 늦춰주고 이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톡스 효과가 빠지고 나면 더 처지지 않냐?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어요. 살이 쭉 빠졌다가 만약에 그 다음에 아예 관리 안 하고 먹는 거 그대로 다 먹고 하면 다시 살이 찌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톡스도 맞았을 때는 주름이 덜 생기고 좋아졌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톡스 효과가 빠지면서 주름이 다시 보일 수 있죠. 근데 그게 원래 있던 주름보다 더 많이 보이는 건 아니고 내가 원래 보톡스 맞기 전에 있었던 주름이 다시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찐 건 아니다. 대신에 꾸준해야 돼요. 저한테 1년에 한 번 꼭 보톡스를 맞으러 오시는 어머님이 계시거든요. 연세가 한 60대 중반 정도 되시는데 되게 보수적이시고 얼굴에 뭔가 맞기를 싫어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피부가 되게 얇아서 다른 친구분들에 비해서 주름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한 60대 초반쯤에 너무 내가 얼굴이 할머니 같아 보이고 자신감이 떨어진다라고 하셔가지고 보톡스 같은 거 싫긴 한데 그래도 보톡스 맞으면 주름이 좀 펴진다고 하니까 맞으러 왔어요. 걱정하시면서 되게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톡스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금만 놔드렸어요. 어색하거나 불편하시지 않게. 그때 한번 효과를 보시고 나서 이게 맞고 나서 몇 달 동안은 정말 주름이 훨씬 덜 생기고 효과가 빠지고 나서도 내가 그만큼 좀 덜 늙었구나 이런 거를 그 어머니께서 이제 느끼신 거죠. 원장님 어머님께도 직접 놓아주신다고. 저희 엄마 피부가 진짜 최악의 피부인데 되게 피부가 얇아요. 얇은데 모공은 되게 또 크시거든요. 모공이 커서 피부가 처져 보이기도 하면서 이런 데는 얇아서 처짐이 잘 오는 그런 피부신데 제가 이제 피부과이다 보니까 엄마한테 이런 거 저런 거 시술을 되게 많이 해드렸어요. 꾸준하게 10년 넘게 해드린 시술은 생각해보면 보톡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엄마가 어떤 모임을 가시거나 친구분들 만나시거나 하면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훨씬 주름이 덜 생기고 덜 처져 보이고 뭔가 젊어 보이니까 엄마를 보면서도 이게 꾸준히 보톡스를 맞는 게 이런 효과가 나는구나. 10년 이상 맞았을 때 저렇게 젊어 보이는 효과가 나는구나. 이런 걸 제가 거꾸로 좀 느끼고 있죠. 근데 보톡스가 얼굴 윤곽 관리도 해준다고. 맞아요. 보톡스 하면은 이제 주름을 펴주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시고 그게 가장 주요한 기능이 맞죠. 근데 사실 보톡스로 우리 얼굴형도 좀 바꿔줄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얼굴형이 바뀌면서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거 알아요? 이런 데가 처지고 하면서 약간 넙대대해 보이면서 그런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아줌마? 이런 느낌이 좀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보톡스 주사로 이런 얼굴 윤곽을 좀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좀 처져 보이는 게 물론 피부 처짐도 있지만 안쪽에 이런 구조들이 늘어나 보이면서 여기가 넓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보톡스로 여기 라인을 좀 정리를 해주면 훨씬 이전보다 라인이 좀 붙으면서 얼굴이 좀 우아해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턱 라인 늘어지는 것도 보톡스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 윤곽도 좀 예쁘게 할 수 있고 이런 라인 쪽도 좀 바꿔줄 수 있다. 세 번째는 바로 리투오입니다. 제가 리투오라고 말을 했지만 크게 생각하면 스킨 부스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랑 할머니 얼굴을 생각을 해보면 어린아이 얼굴은 어때요? 되게 통통하고 뽀송뽀송하고 반질반질하잖아요. 나이가 드신 할머니들 얼굴은 뭔가 자글자글 주름도 많고 얇아져 있고 탄력이 떨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좀 어려 보이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부 탄력이랑 피부 결인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피부 탄력하면 써마지 같은 고주파 장비라든지 리프팅 장비라든지 아니면 뭔가 포텐자, 프락셀 이런 피부에다 상처를 내서 재생시키는 이런 레이저들이 좀 유명했었는데 약간 시대가 바뀌어서 스킨 부스터들이 피부에다가 직접 주사를 해서 피부를 그렇게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요즘에는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레이저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하고 나서 좋아지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재생이 돼야 되니까. 근데 얘는 훨씬 간단하고 효과도 빨리 나타나고 효과가 너무 좋아요. 아마 모든 피부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받아보신 분들은 이게 진짜 이런 느낌이구나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스킨 부스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도 리투오를 꼽은 이유는 리투오가 진짜 가장 즉각적이고 빠르게 많이 좋아진다 라고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이미 있는 콜라겐, 엘라스틴, 또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주변 환경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넣어주는 거여서 뭔가 넣자마자 완성품을 넣어주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그만큼 효과가 좋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리투오는
다른 사람의 진피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성분은 다 빼내고 그 진피를 그대로 넣어주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피부 성분을 내 피부 속에 넣어주는 거,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십수년 전부터 이런 미용 영역이 아니라 화상 입은 피부에 재건하는 데라든지 유방암 수술하고 나서 그 부위의 피부를 이제 재건하는 거라든지 그런 치료적인 목적으로 오랫동안 사실 써오던 재료이고 최근에 피부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게 된 거예요. 누구는 스컬트라가 좋고 누구는 주베룩이 좋고 레디어스가 좋고 저는 다 똑같은 것 같거든요.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저 요즘에 유튜브 영상 보면 영상들이 너무 많고 탑티어 시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시술들 순위를 매기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보시는 분들의 좀 편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지, 저는 사실 시술들을 줄 세우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필요한 게 다 다를 거고요. 얼굴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게 필요하다고 해도 시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또 호불호나 선호가 있을 수 있겠죠. 똑같은 옷을 입어도 어떤 사람은 그게 딱 어울리고 예쁜데 어떤 사람한테는 안 어울릴 수 있는 것처럼 시술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다르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1등, 그 다음 2등, 3등 이렇게 줄을 세우는 건 사실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시술이 제일 좋은가 이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나한테는 지금 필요한 게 어떤 거니까, 뭐 예를 들면 나는 팔자주름이 고민이야, 나는 얼굴 살이 너무 많은 게 고민이야, 이런 고민되는 지점을 생각해서 그러면 나한테 어떤 종류의 시술이 필요하겠구나, 약간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시고 가장 좋은 건 전문가 선생님이랑 같이 상담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나랑 생각하는 게 선생님이랑 비슷한지, 또 선생님이 나한테 맞다고 추천해 주시는 게 내가 생각했던 결과 비슷한지, 그렇게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서 상담을 해보는 게 가장 좋고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댓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가 생각하는 동안을 만들어주는 주사 탑3 세 가지를 얘기를 해봤는데, 이 주사 말고도 또 우리가 얼굴형이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꼭 나는 이 시술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나의 얼굴형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고 그거에 맞는 시술을 받아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술 3가지는 제가 꽤 많은 분들한테 시술을 했었는데 5점 만점에 5점인 시술들만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보면 필러 같은데 필러는 아니고, 리프팅 같은데 뭔가 달라, 이런 시술들이거든요. 현재 강남에서 가장 핫한 시술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힐로웨이브, 두 번째 올타이트, 세 번째 고압 산소 치료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에요. 얘네가 왜 이렇게 핫할까요? 시술이 얼마나 많은데 자연스럽게 예뻐지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뭔가 인위적으로 주입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재생하게 만들어서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와요. 강남 미인도 다 옛말이에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게 요즘 대세예요. 강남 시술 많이 변했습니다. 자, 첫 번째 힐로웨이브인데요. 이 힐로웨이브는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예요. 근데 특징을 딱 간단하게 4개로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정말 자연스럽게 채워준다. 두 번째, 결절이 절대 안 생긴다. 세 번째, 바로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 네 번째,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자, 하나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뭔가 여기저기 꺼졌어요. 눈 밑도 꺼지고 팔자도 꺼지고 옆볼도 꺼지고 해서 뭔가 채워야 되는 얼굴인데 근데 꺼진 건 좋아졌으면 좋겠어. 근데 채워내는 건 무서워요.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이 꺼진 볼륨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꺼진 곳들을 굉장히 미세하게 되게 자연스럽게 티 안 나게 채워주는 게 힐로웨이브예요. 이 힐로웨이브는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라고 했잖아요. 이 히알루론산은 원래 우리 피부 속에 자연적으로 존재를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아시죠? 자기 무게의 수백 배에 되는 이런 물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보습 효과가 있는 그런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의 수분이랑 탄력 유지 이런 거에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 근데 문제는 이 히알루론산이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줄어든다는 게 문제예요. 이 히알루론산을 피부 속에 그러면 넣어주면 되지 않냐? 히알루론산은 그 자연 상태로 피부 속에 넣으면 금방 분해가 돼버리거든요. 오래 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을 오래 가도록 단단하게 결합시키는 풀 같은 걸 넣어서 이 젤리처럼 좀 뭉쳐놓은 게 뭘까요? 필러예요. 그래서 필러도 히알루론산인데 이 필러의 장점은 이걸 강하게 뭉쳐놨기 때문에 모양을 잘 잡아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콧대를 세우거나 턱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이런 꺼진 부위를 채워줄 때 모양을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오래 가죠. 뭉쳐놨으니까 분해되지 않게. 근데 힐로웨이브는 이 풀 같은 걸 최소화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 본연의 그 부드러운 물성을 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사할 때 필러랑 비교를 해보면 필러는 짰을 때 이렇게 덩어리처럼 울컥울컥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힐로웨이브는 짜보면 뭔가 약간 되직한 세럼? 이런 형태로 그냥 흘러요. 그래서 점도가 되게 낮아서 피부 속에 주입을 했을 때 한 곳에 딱 뭉쳐있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싹 퍼지면서 뭔가 이물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절이 생길 수가 없겠죠. 재료 자체가 뭉쳐놓지 않은 히알루론산이고 결절을 발생시키는 원리가 아니니까. 그리고 히알루론산 자체를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거니까 즉각적인 효과가 나는 거겠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뭐 리쥬란 같은 스킨 부스터를 맞을 때는 피부에다가 막 엠볼을 만들면서 여러 군데 촘촘하게 피부에다가 시술을 하잖아요. 힐로웨이브는 보통 이 피부 아래쪽에 깔아주는 식으로 시술을 하기 때문에 피부에 막 이렇게 뭐 엠보가 생기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받고 내일 바로 출근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힐로웨이브의 또 다른 특징은 이 히알루론산이 분자가 큰 거, 작은 거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 힐로웨이브에는 고분자, 저분자가 다 들어있어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히알루론산은 분자 크기에 따라서 서로 하는 일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 고분자 히알루론산은 피부 속에서 물리적으로 수분을 머금고 있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보습을 해주고 볼륨감을 좀 형성을 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저분자 히알루론산은 얘네가 조직 깊숙이 금방 잘 침투를 해요. 그래서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 얘네를 섬유아세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섬유아세포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이런 것들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이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 기능을 하는 이 성질이 하나의 제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즉각적인 수분 충전을 해주고 볼륨을 충전을 해주고,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뭔가 피부를 재건해줄 수 있다. 피부에 좀 탄력감을 준다. 이런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에요. 근데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성을 유도한다 라는 거는 주베룩이나 스컬트라처럼 직접 콜라겐 생성을 막 자극시키는 기전이 아니기 때문에 콜라겐이 막 많이 자라서 피부 꺼진 부위가 차오른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피부층에 있는 콜라겐들을 좀 생성하게 해서 피부층을 약간 자극을 줘서 단기적으로 피부를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힐로웨이브의 단점은 없을까요? 있죠. 아까 이 히알루론산을 단단하게 해주는 풀을 많이 집어넣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일부러. 그러면 당연히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필러처럼 1년, 1년 반 이렇게 가진 않고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힐로웨이브를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냐면 좀 이런 뭐 눈밑이나 팔자나 뭐 옆볼이나 꺼진 부위가 있어서 좀 채우는 게 분명히 필요한데 과해질까봐 무섭다. 약간 나 빵빵해질까봐 무서운데? 아니면 결절 얘기 요즘에 있는 건 너무 무서운데? 이런 분들 일단 좀 자연스럽고 가장 안전한 걸로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께 제가 많이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요즘 강남에서 핫한 시술은 올타이트 리프팅입니다. 이 올타이트는 리프팅 장비인데요. 이 올타이트의 특징도 딱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안 아프다. 진짜 안 아파요. 두 번째는 볼 꺼짐이 없이 리프팅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효과가 빨리 보인다. 이렇게가 제일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안 아프다는 거는 뭐 제가 다 받아봤잖아요. 근데 제가 받아본 리프팅 중에 가장 안 아픈 것 같아요. 실제로 마취크림을 안 바르고 시술을 하는데 정말 안 아프거든요. 왜 안 아프냐면 일단 기계에서 계속 겉을 냉각을 하고 있어요. 피부를 계속 차갑게 식혀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올타이트도 고주파라서 결국에는 피부 속에 열을 넣어주는 건데 겉은 계속 식혀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건 겉이잖아요. 그래서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뭔가 피부에다가 계속 대고 막 쏘는 게 아니라 얘를 문지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뜨거울만 하면 옆으로 가고 뜨거울만 하면 옆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통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문지르는 방식 때문에 에너지가 피부 전체에 이제 고르게 퍼지게 되니까 균일하게 열을 전달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술 후에 뭐가 멍이 든다든지 붓기가 있다든지 이런 다운타임이 없다는 것도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리프팅 받을 때 볼 꺼질까봐 무서워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살이 없는 얼굴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리프팅을 하면서 볼 꺼짐이 없을까? 피부 표면은 차갑게 보호하고 피부 속만 뜨겁게 해주는 이 기술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암 치료할 때 쓰는 동양 온열 치료라는 치료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열에 약해요. 그래서 일정 온도의 열을 가해주면 정상세포는 견딜 수가 있는데 암세포는 그걸 못 견디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서 차용을 해온 거예요. 표면
표면은 보호하고 안에 있는 이 조직만 가열하는 거. 자, 그럼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볼 꺼짐이 안 생기냐? 우리 피부는 층이 여러 개잖아요. 그 각 층마다 에너지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냐라는 능력이 다 달라요. 진피층은 특정 에너지를 되게 잘 흡수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지방층은 지방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에너지가 잘 흡수가 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올타이트는 이 차이를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피층에 에너지를 충분히 넣어주고 지방층은 건너뛰고 그 아래에 있는 근막층엔 또 에너지가 들어가고 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지방층이 꺼지는 일을 줄여주고 우리가 원하는 피부 겉의 탄력, 진피층의 탄력,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근막층은 피부 이제 처지는 거랑 관련된 층이잖아요. 그래서 피부 탄력을 좋아지게 해주고 피부 속에 있는 근막층에 열을 줘서 끌어올리는 리프팅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특징은 즉각적인 효과입니다. 이게 효과가 언제쯤 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올세라 써마지 이런 고주파나 초음파 계열들은 대부분은 원리가 이 콜라겐이 재생이 되면서 효과가 나는 거기 때문에 한두 달 지나면서 결과가 보이기 시작하죠. 물론 이 올타이트도 고주파이기 때문에 이런 이후에 나타나는 후기 효과가 당연히 있는데 아까 올타이트가 이 진피층이랑 근막층에 자극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두 층에 열을 주면 이 열을 받은 콜라겐 섬유들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이 올타이트는 즉각적인 효과도 좀 보여줘요. 그래서 올타이트는 이런 분들이 받으면 좋습니다. 올페임이 뭔가 무서워서 리프팅 못하겠다 이러셨던 분들, 그리고 난 아픈 거 너무 싫어서 아픈 거 싫다 못하겠다 이랬던 분들, 팔자주름, 턱선 이런 데 처진 게 고민인데 뭔가 하고 나면 붓는다고 해서 그런 거 티나는 거 때문에 난 못하겠다 하셨던 분들이 올타이트를 받으시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핫한 세 번째 시술, 바로 고압산소 치료예요. 고압산소가 뭔데?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는 대기압이 1기압이잖아요. 1기압에 공기에 산소가 20% 정도가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2기압, 3기압으로 기압을 높여주고 산소를 잔뜩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압산소 치료가 원래 어디 썼던 거냐면 원래는 그 잠수병이나 옛날에 연탄 피우던 시절에 일산화탄소 중독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걸 치료하는 기계거든요. 근데 이걸 요즘에는 안티에이징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통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기압을 막 높여요. 2기압, 3기압까지 높인 다음에 100% 상수를 막 넣어주는 거예요. 1시간 이상. 자,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길래? 이 고압산소 치료는 노화를 되돌려준다 라는 역할이 실험적으로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논문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2020년에 이스라엘에서 발표된 한 연구가 있는데 이때 이게 발표됐을 때 엄청 그 세계 항노화 이 학회에서 엄청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왜냐면 이게 어떤 연구였냐면 그냥 정상 64세 이상 건강한 성인들한테 3개월 동안 꾸준히 고압산소 치료를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관찰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우리가 노화가 얼마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할 때 텔로미어라는 걸 봐요. 이 텔로미어가 뭐냐면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염색체의 끝에 붙어서 얘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그 마개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텔로미어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될수록 짧아져요. 점점점 짧아지면서 세포 분열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압산소 치료를 3개월 동안 꾸준히 하고 나서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텔로미어의 길이가 20%가 길어졌대요. 그러면 이 텔로미어가 다시 길어졌다는 거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다시 회춘했다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고압으로 산소를 마셨더니 젊어졌다가 증명이 된 거거든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거기에다가 이 고압산소 치료가 강력한 전신의 항염증 효과,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면역이 뭔가 균형이 맞지 않을 때 이 면역을 좀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왜 인플라메이징이라고 해서 염증이 계속 반복되면 그것 때문에 노화가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게 요즘에 또 핫하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도 이 고압산소 치료가 항노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피부를 다시 젊어지게 하고 재생시키려고 여러 가지 시술들을 받잖아요. 뭔가 스킨부스터나 엑소존 이런 거 받을 때 고압산소 치료를 같이 하게 되면 이 재생력이 또 더 증가될 수가 있는 거죠.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리고 뭔가 피부 시술을 받고 나서 좀 붓기를 빨리 빠지게 하고 좀 빨리 가라앉히고 회복을 더 빨리 시킨다 이런 장점도 있어요. 이게 뭐 그거 잠깐 한다고 산소가 뭐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냥 우리가 1기압에서 산소를 마실 때보다 2기압에서는 15배 정도 산소가 증가하고 3기압에서는 22배까지 산소 수치가 증가한대요. 엄청 많이 증가하죠,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에 강남에서 핫한 시술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필로웨이브, 올타이트, 고압산소 치료. 근데 제가 이 세 개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트렌드가 이쪽인 것 같아요. 뭔가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오래가지 않더라도 뭔가 너무 무리를 주지 않는 것. 이게 요즘의 트렌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나도 좀 시술 받아보고 싶은데 안 해봐서 좀 무섭다. 진짜 안전한 걸로 한번 내가 입문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께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시술 진짜 강력 추천하고요. 팬츠님들 혹시 제 얼굴 어떤가요? 제가 한 2주 전에 요즘에 떠오르는 시술을 하나 받았거든요. 좀 차이가 보이시나요? 약간 저 팔자주름에 은근 좀 신경이 쓰였었고 눈밑이 약간 꺼져가지고 좀 칙칙해 보였었는데 약간 좀 밝아지지 않았나요? 이전 사진을 보니까 확실히 좀 티가 나죠? 그래서 제가 받아보니까 이게 진짜 뭔가 요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볼륨을 되게 적당히 자연스럽게 넣어서 예뻐 보이게 하는 게 진짜 한 끗 차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존의 울세라, 써마지 이런 리프팅들이 해결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특히 저처럼 약간 땅콩형, 그리고 팔자주름 약간 신경 쓰이는 분들, 눈밑이 약간 좀 꺼져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맞아보고 느낀 장단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피부과에 오신 분들의 고민을 듣다 보면 한 30대 중반? 이 정도가 넘어가면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여기저기가 좀 꺼지고 처져 보인다 이런 건데요. 근데 우리가 이 처진 건 여러 가지 리프팅 장비들이 있죠. 뭐 울세라라든지 티타늄, 온담, 올타이트 여러 가지 리프팅 장비로 좀 해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꺼짐이라는 건 이 꺼진 부위를 채워주기 전에는 해결이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채운다는 게 뭔가 주사를 맞아서 그 부위를 채워야 되는 건데 얼굴에 주사를 맞는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 근데 뭔가 살짝 지금보다 좀 덜 나이 들어 보이고 예뻐지고 싶긴 한데 약간 또 너무 과한 건 난 부담스럽다. 결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또 그런 건 무섭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분들께 제가 요즘 많이 추천해드리는 게 필로웨이브라는 시술인데요. 또 이런 니즈 때문에 요즘 강남 피부과들에서 되게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스킨 부스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필로웨이브가 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받으면 좋은지, 그럼 단점이나 부작용은 없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필로웨이브의 첫 번째 특징, 필로웨이브는 꺼진 볼륨을 미세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티 안 나게 채워주는 거예요. 이 힐로웨이브는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거든요. 히알루론산 많이 들어보셨죠? 이 히알루론산은 원래 우리 피부에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애들이죠. 자기 무게의 수백 배가 되는 물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보습 능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가 있어서 우리 피부의 수분도 유지하고 탄력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인데 문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히알루론산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을 피부 속에 넣어주는 거 이게 예전에 물광주사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너무 금방 분해가 돼버려요. 오래 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오래 가도록 히알루론산을 단단하게 뭉쳐놓은 게 필러였어요. 그러면 이 필러의 장점은 히알루론산을 강하게 뭉쳐놨기 때문에 첫 번째, 오래 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뭉쳐놔서 모양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콧대를 세우거나 턱을 이렇게 좀 세워주거나 아니면 꺼진 부위를 확실하게 채워줄 때 이럴 때는 필러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힐로웨이브도 히알루론산이라고 했는데 그럼 필러랑 같은 거냐? 그렇지는 않은데요. 뭐가 다르냐면 아까 필러는 히알루론산을 단단하게 결합시켜 놨다고 했죠. 이 결합시킬 때 가교제, 뭔가 예를 들면 풀 같은 거를 좀 넣어서 얘네를 뭉쳐 놓는다 라는 얘기인데 힐로웨이브는 이 가교제를 아주 최소화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 본연의 그 부드러운 물성을 잘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주사를 짜보면 필러는 덩어리처럼 울컥울컥 나오거든요. 근데 힐로웨이브는 줄줄줄 흘러요. 세럼처럼. 그래서 피부 속에 넣었을 때도 뭔가 뭉쳐있지 않고 고르게 잘 퍼지는 것, 이물감 없이. 그래서 딱 어디에 좋냐면 뭔가 훅 꺼졌다 이런 부위보다 약간 미세하게 볼륨이 꺼진 부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눈밑이라든지 팔자라든지 뭐 옆볼이라든지 약간 볼 꺼짐이 있는 부위, 이런 부위에 힐로웨이브를 시술을 해주면 진짜 뭔가 받은 티가 안 나고 자연스럽게 볼륨을 채워서 약간 어려진 느낌? 그런 느낌을 줘요. 저도 사실 심하게 훅 꺼지진 않았었는데 요즘 약간 피곤해 보이고 약간 좀 칙칙해 보이는 인상? 그런 게 있었었는데 이 눈밑이랑 팔자주름에 힐로웨이브를 살짝 하고 나서 뭔가 훨씬 생기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힐로웨이브의 또 다른 장점은 결절이 절대 생길 수가 없다는 건데요. 이건 뭐 사실 당연해요. 지금까지 들어보셨던 분들은 재료 자체가 히알루론산인데다가 이 히알루론산조차도 뭔가 단단하게 뭉쳐놓은 게 아니라 부드럽게 풀어져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뭐 결절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뭔가 콜라겐 부스터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은데 결절 얘기가 있어서 약간 무서운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시술이 힐로웨이브인 것 같아요. 요즘에 콜라겐 부스터 시술이 진짜 많잖아요. 스컬트라, 레디어스, 주베르, 올리비아 굉장히 많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시술인데 이런 콜라겐 부스터들은 자연스럽게 천천히 볼륨이 차올라서 되게 좋긴 하지만 뭐 어떤 시술이든지 100% 안전한 시술은 없죠. 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한다 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원치 않게 우리가 어떤 한 부위에 콜라겐이 좀 뭉쳐서 과도하게 생겼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이 결절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은데 뭔가 예뻐지고 싶은데 무서운 건 싫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게 힐로웨이브예요. 결절이 절대 생길 수가 없다. 자, 힐로웨이브의 세 번째 장점은 즉각적인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뭐 당연하겠죠, 이것도? 히알루론산 자체를 피부 속에다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뭔가 콜라겐이 생길 때까지 막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맞고 바로 내일 예뻐진 상태로 출근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힐로웨이브는 볼륨을 채워주는 게 다를까요? 그러면 필러랑 별로 다를 게 없잖아요. 이 힐로웨이브를 스킨 부스터라고 하잖아요. 원래 스킨 부스터면 피부가 좋아지는 걸 스킨 부스터라고 하잖아요. 근데 힐로웨이브가 어떻게 피부를 좋아지게 할까요? 이 힐로웨이브에는 히알루론산이 고분자, 저분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히알루론산도 크기에 따라서 고분자, 중분자, 저분자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리고 이 분자 크기에 따라서 작용하는 어떤 방향이 조금 다른데 고분자 히알루론산은 피부 속에서 물리적으로 이 수분을 머금고 있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좀 보습을 해주고 볼륨감을 형성을 해주죠. 반대로 저분자 히알루론산은 크기가 작잖아요. 그래서 조직에 빨리 침투를 해서 이 콜라겐을 만들게 하는 세포, 섬유아세포라고 하는데 이 세포를 좀 자극해서 콜라겐을 만들게 하는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두 가지 기능이 이 한 가지 시술에 들어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즉각적으로 뭔가 볼륨이 올라오고 수분이 충전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장기적으로 피부가 좀 좋아진다. 이런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시술인 거예요. 근데 이 콜라겐과 뭐 엘라스틴 같은 걸 생성을 한다는 게 우리가 말하는 뭐 스컬트라, 주베룩 같은 이런 콜라겐 생성 촉진제처럼 직접적으로 막 콜라겐을 생성하는 걸 자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콜라겐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것 때문에 피부가 차오르고 이런 수준은 아니고 이 피부층에 적당히 건강하게 해주는 자극을 줘서 장기적으로 피부를 건강하게 좋아지게 할 수 있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힐로웨이브의 단점은 없냐? 있죠. 아까 이 힐로웨이브가 필러처럼 뭔가 단단하게 뭉쳐놓은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당연히 오래가진 않겠죠. 부드러운 성질이기 때문에 오래가진 않아요. 그래서 필러처럼 뭔가 넣었을 때 뭐 1년, 1년 반 이렇게 유지되진 않고 한 3에서 6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얼굴이 되게 길고 뭔가 조금만 살 빠지면 땅콩형이 금방 되는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처럼 얼굴이 길거나 좀 땅콩형이신 분들께 스컬트라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되게 많이 시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컬트라는 조금 장벽이 있어요. 뭔가 좀 무섭다. 결절 얘기가 있던데 좀 결절 생길까 봐 무섭다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도 제가 입문 단계로 추천하는 게 힐로웨이브예요. 그리고 또 힐로웨이브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페인이 심하거나 많이 꺼진 부위는 힐로웨이브로는 안 돼요. 이게 힐로웨이브가 워낙에 되게 무르고 부드러운 성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팔자주름이라고 해도 볼이 깊게 패여 있거나 단단하게 패여 있거나 이런 부위는 단단한 필러를 써야 그 꺼진 부위를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힐로웨이브로는 이렇게 많이 꺼진 부위는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힐로웨이브가 안전하고 되게 자연스러운 시술이지만 만능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필러가 필요한 부위는 또 필러나 다른 스컬트라, 주베룩 볼륨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죠. 내년 초에 이렇게 받고 근데 연예인은 돈 많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최하정 씨 유튜브를 보게 됐거든요. 근데 어쩜 이렇게 막 태도도 우아하시고 맑고 활기찬지 나이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최하정 씨가 한 60대 중반 정도일걸요? 저도 유튜브 봤는데 되게 솔직하게 본인 어떤 관리 받는지 이런 거 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최하정 씨 말고 다른 연예인들 보면은 본인 관리 방법 같은 거를 유튜브에 오픈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게 유튜브에 숨기는 그런 건가? 피디님, 그러면 오늘은 연예인들이 받는 관리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쫙 알아볼까요? 알려주시면 완전 좋죠. 그러면 피디님이 요즘에 팬 됐다는 최하정 씨부터 한번 볼까요? 최하정 씨는 1년에 한 번씩 울세라랑 써마지를 꾸준히 받으신대요. 특히 이분은 막 과도하게 시술 받는 건 별로 안 좋아하시고 본인 노화를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좀 적절하게 피부 관리를 하는 거, 이런 거를 추구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피부과 의사로서 이게 되게 좋은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거부하기보다는 잘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또 적절하게 관리를 해줘서 피부를 좋게 유지해주는 거 되게 좋죠. 슬로우 에이징 같은 거네요? 그쵸. 그게 요즘에 유행하는 슬로우 에이징이에요. 원장님, 근데 써마지랑 울세라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써마지는 피부 속에 콜라겐을 자극을 해서 피부 탄력을 높이는 시술이에요. 진피층을 타겟으로 하죠. 그리고 울세라는 그것보다 깊이 들어가요. 피부 근막층까지 들어가서 피부를 찰싹 달라붙게 해주는 그런 리프팅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써마지랑 울세라를 이렇게 번갈아 해주면 피부 각 층에다가 다 탄력을 줄 수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죠. 오, 최하정 씨는 이렇게 관리하시는구나. 그럼 강민경 씨는요? 다비치 강민경 씨, 이분도 진짜 자기관리 끝판왕이잖아요. 엄청 열심히 살아요. 진짜 존경해야 돼. 강민경 씨가 받는 관리는 울써마지랑 조금 다른 스타일인데요. 강민경 씨는 피부가 워낙에 하얗고 또 조명이 되게 센 무대에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잡티 관리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레이저 토닝 꾸준히 받는다고 하시고, 그리고 홍조 이런 거 좀 관리하려고 V빔이랑 IPL 이런 걸 받으시더라고요. V빔이랑 IPL은 뭐가 달라요? V빔은 피부 속에 혈관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홍조 이런 데 효과가 좋고, 그리고 IPL은 여러 가지 파장의 빛이 한꺼번에 쫙 나와서 여러 가지 효과를 좀 두루두루 내주거든요. 예를 들면 주근깨나 잡티를 없애줄 수도 있고, 피부를 좀 환하게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홍조도 또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무대에 자주 서는 직업이니까 피부가 깨끗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피부 톤을 좀 고르게 해주는 이런 시술들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한예슬 씨 얘기도 해볼까요? 한예슬 씨는 진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매년 초에 울세라, 더모톡신, 엑소존 이렇게 받고, 또 써마지를 6개월에 한 번씩 받으신대요. 더모톡신이랑 엑소좀은 처음 듣는데 어떤 시술이에요? 더모톡신은 스킨보톡스 알죠? 스킨보톡스랑 같은 거예요. 피부결 좋아지게 하는 거. 잔주름 없애주고, 모공도 좀 줄여주고, 또 피지가 좀 많은 분들은 피지도 좀 줄여줘서 좀 피부가 전반적으로 맨들맨들해지게 하는 그런 시술이죠. 엑소좀은 피부 재생 효과를 줘요. 그래서 피부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아픈 시술들이어서 한예슬 씨는 수면 마취를 하고 한꺼번에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면 마취하고 받으시는구나. 네, 저 3개를 마취크림만 바르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일걸요? 되게 아플걸요? 수면이 무서우면 비수면 호흡 마취 이런 걸로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럼 다음은 이제 최정한 씨? 최정한 씨. 진짜 그 옛날에 커프의 한유주. 진짜 완전 전설의 레전드 미모였잖아요. 요즘도 미모가 진짜 여전하시더라고요. 최정한 씨는 제가 봤을 때 리프팅에 되게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울세라 써마지 받아보신 것 같고, 그리고 볼유머, 슈링크, 튠페이스, 티타늄 이런 거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 리프팅이랑 관련된 시술들이거든요. 와, 종류가 진짜 많네요. 맞아요. 볼유머는 고주파로 콜라겐 재생시켜주는 그런 시술이고, 슈링크는 울세라 국산 버전이죠. 리프팅 효과 있는 거. 그리고 튠페이스는 또 얘도 고주파인데 얘는 안 아파서 이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티타늄은 우리 컨텐츠 했었죠. 레이저 빛이 3가지가 한꺼번에 나와서 밝아지고 타이트닝 되고 리프팅 되는 효과도 있는 거. 근데 이렇게 많은 시술을 받으면 피부가 예민해지지는 않나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최정화 씨는 좀 피부가 민감하고 그리고 통증에도 좀 예민하셔서 아픈 걸 되게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게 좀 다른 분들보다 강도를 낮춰서 시술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받으면 효과는 있을까요? 그럼요. 담당 선생님이 피부를 잘 아실 테니까 부위를 잘 타겟을 하고 에너지를 잘 조합해서 쓰면 효과를 볼 수 있죠. 근데 원장님, 이렇게 다양한 시술을 받으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이런 게 좋다고 하니까 막 한꺼번에 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최정아 씨도 영상에서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약간 명언 같았어. 그러니까 피부 관리하는 거는 운동하는 거, PT 받는 거랑 비슷하대요. 이게 좋은 거라고 한꺼번에 오바해서 막 다 받지 말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처럼 관리도 이렇게 꾸준히 해주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분들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군요. 근데 피부과 시술을 하고 나면 붓기나 이런 게 오래 가나요? 뭐 강민경 씨가 받으셨던 레이저 토닝이나 V빔 이런 거는 하고 나서 거의 아무 티가 안 나서 바로 화장도 가능하고요. 근데 울세라 같은 거는 뭐 며칠 정도 부을 수 있죠. 그리고 써마지, 튠페이스, 티타늄 이런 것도 뭐 거의 받고 나서 티가 안 나요. 그렇구나. 그럼 연예인분들은 스케줄 고려해서 시술을 받으시겠네요. 그렇더라고요. 뭐 최하정 씨도 스케줄 없을 때 시간을 내서 받는다고 하시고, 뭐 한일씨 씨는 촬영 일정이 잡히면 한 달 전부터 그걸 생각해서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장님, 이런 시술들 말고 부담 없이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그런 것도 있죠. 이거는 또 안소희 씨가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본인 유튜브에서 꾸준히 받는다고 얘기를 하신 관리인데요. LDM, 코레지 셀핏 이런 관리들을 1, 2주에 한 번씩 꾸준히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얘네는 시술이 아니라 스킨케어여서 아픈 거 하나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마사지 받는 느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피부 보습이랑 재생에도 좋고 좀 꾸준히 받으면 미세하게 리프팅이 되는 효과도 있어서 소희 씨도 큰 시술보다는 이렇게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걸 선호한다고 했어요. 아, 진짜요? 효과는 있나요? 있죠. 근데 물론 뭐 울세라나 써마지처럼 한 번에 확 효과가 나타나진 않죠. 리프팅 시술처럼 극적인 변화는 없지만 꾸준히 받으면 차근차근 피부가 좋아진다고 했어요. 또 피부가 뭐 빨개지거나 붓는 게 없어서 그냥 편안하게 위클리 케어로 받을 수가 있죠. 그래도 저희가 연예인만큼은 관리 못하겠죠? 연예인들이라고 꼭 막 과하게 엄청 시술을 많이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각자한테 잘 맞는 방법을 찾아서 좀 꾸준하게 관리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최하정 씨도 얘기하시잖아요. 너무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본인한테 잘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하다고요. 사실 시술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또 큰 매력은 되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인 것 같아요. 최하정 씨도 많이 웃는 게 최고의 안티에이징 시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예슬 씨, 강민경 씨, 최정환 씨 다 뭔가 되게 에너지가 넘치고 되게 밝잖아요. 그래서 시술로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술도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이 성분 때문에 많이 피부과 의사들이 바르고 있어요. 피부가 탱탱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주름도 없어지고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 그런데 가격은 좀 더 저렴한 제품이 없을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정한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성분의 앰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피부과 의사라면 대부분이 꼭 챙겨 바르는 앰플이거든요. 저도 전공의 때 이 제품을 처음 알게 되면서 좀 피부가 좋아지고 싶은 욕심에 돈이 별로 없던 전공의 시절에도 이 비싼 제품을 사서 발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 화장품 앰플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다양한 화장품 앰플 중에서 피부과 의사들이 꾸준히 쓰고 있거나 혹은 적어도 한 번쯤은 꼭 써봤을 그런 앰플인데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겁니다. 스킨스티커즈의 시페룰릭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사실 상당히 고가거든요. 30ml에 20만원 중반대 정도의 가격인데 앰플치고는 꽤 비싸죠. 근데 사실 여러 피부과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피부과 의사들이 어떤 특정 비싼 화장품을 고집해서 쓰는 경우는 사실 잘 없거든요. 그냥 본인 피부에 맞는 제품 두세 개 정도를 그냥 구입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이 비싼 앰플은 여러 많은 피부과 의사들이 꾸준히 고집을 하는 걸까요? 많은 피부과 의사들이 쓰는 데는 아주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미백 효과, 항산화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바르게 되는데 제가 그 효과와 더불어서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실 한 가지를 또 오늘 알려드릴 거거든요. 오늘은 비타민C 앰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비타민C 앰플을 피부에 바르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알고 계세요? 보통 미백 효과나 항산화 효과 이런 것들로 많이 알고 계시죠? 맞아요. 자, 그래서 비타민C를 피부에 발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진 논문 2개를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논문은 비타민C가 기미와 노화된 피부를 좋아지게 한다는 논문인데 첫 번째는 미백 효과. 기미와 주근깨가 있는 피부에서 이 비타민C를 발랐을 때 이 색소가 현저히 옅어지는 걸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주름 감소. 비타민C를 꾸준히 바르면 노화된 피부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주름이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두 번째 논문은 비타민C의 항산화 효과에 대한 논문인데요. 자, 비타민C가 함유된 화장품을 손상받은 피부의 세포에 발랐더니 피부의 염증도 줄어들고 피부 손상을 줄일 수가 있더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조금 전에 비타민C가 미백 효과, 항산화 효과, 주름 개선 효과 이런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항산화라는 게 좀 안 와닿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이제 바나나 먹다가 이제 껍질 까서 공기 중에 두면 점점 색깔이 검게 변하잖아요. 그게 이제 바나나가 공기를 만나서 점점 산화가 되면서 색깔이 검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바나나에다가 이 제품을 발라서 실제로 항산화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나 조각을 2개를 준비를 해서 하나는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는 이 항산화 앰플을 발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냥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던 바나나는 점점 그냥 색깔이 까맣게 변하죠.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그런데 이 비타민C 앰플을 바른 쪽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안 바른 쪽에 비해서 색깔이 비교적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바나나를 우리 피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피부에 비타민C 앰플을 발랐을 때 피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로부터 우리 피부가 손상되는 거를 얘네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나나가 변하지 않았듯이. 자, 이제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앞으로도 이런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시면 뭘 하셔야 되겠죠? 구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비타민C를 바르면 콜라겐이 많이 만들어지고 피부가 탱탱해진다. 좀 생소하시죠? 제가 왜 비타민C 얘기를 하다가 미백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콜라겐 얘기를 할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비타민C의 놀라운 효능은 제가 지금부터 얘기 드릴 내용이에요. 이 얘기는 30년 전 198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미국의 듀크 대학교 피부과에 쉘던 핀넬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햇빛을 보면 햇빛 안에 자외선이 우리 피부를 망가뜨려서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여러 가지 기미잡티도 생긴다 라는 사실을 이제 누구나 공공연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처음 밝혀내셨던 분이 이 쉘던 핀넬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자외선으로부터 피부가 손상되는 것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려면 뭘 발라야 될까를 연구하시다가 밝혀낸 성분이 바로 비타민 C예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비타민 C의 아버지 였거든요. 자, 그 대단했던 논문을 우리가 같이 안 볼 수가 없겠죠?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논문은 그냥 제목만 봐도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아스콜빅 애시드, 이게 우리가 말하는 비타민 C거든요. 그래서 아스콜빅 애시드가 콜라겐의 합성을 유도한다. 제목이 이거예요. 끝. 그래서 비타민 C가 우리 피부의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킨다 라는 내용이 이 논문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이제 발표가 된 거고, 그러면 우리 피부에 콜라겐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피부가 탱탱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주름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나요? 비타민 C가 그냥 피부를 환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피부에 콜라겐을 재생을 시키고 피부를 탄력을 좋아지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쉘든 핀넬 교수님의 이 논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비타민 C에 대한 연구가 쭉쭉쭉쭉 이어지게 된 거예요. 피부에 바르면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또 여기 함정이 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타민 C가 불안정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비타민 C가 공기랑 빛을 만나면 금방 얘네가 변해버려서 자기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변해버리면 발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핀넬 교수님이 또 고민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효과가 좋은 비타민 C를 어떻게 변성이 되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다가 또 답을 찾아내세요. 비타민 C에다가 이 2가지 성분을 섞으면 얘네가 이제 안정화가 돼서 비교적 효과가 잘 유지된다라는 것을 밝혀내셨는데, 그 2가지 성분이 뭐냐면 비타민 E와 페룰릭 애시드 2가지예요. 이 비타민 E와 페룰릭 애시드도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C의 효과를 돕는 거 플러스 비타민 E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 피부를 좀 밝게 해주는 브라이트닝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 페룰릭 애시드는 비타민 C를 안정화시켜주고 그리고 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또 보호하는 효과도 추가적으로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비타민 C와 비타민 E와 페룰릭 애시드가 3가지가 최고의 궁합을 보여주는 이런 항산화 성분이고, 이 조합을 바탕으로 그대로 제품을 만든 게 이 C 페룰릭 제품인 거죠. 그래서 이제 피부과 의사들이
굳이 이 제품을 고집하는 이유를 다 아시겠죠? 자, 이게 그냥 대충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라 30년 전의 그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대로 그 과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알고 있는 피부과 의사라면 안 쓸 수가 없는 제품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제품이 이제 배경도 알겠고 좋다는 걸 알겠는데 사실 너무 비싸요. 저도 1년 내내 쓰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이제 여름에 휴가 갔다 와서 피부가 좀 상했거나 했을 때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쓰곤 하는데, 이 제품이 이제 워낙에 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전에 이제 저희 채널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었어서 댓글들을 보면 아, 제품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싸요. 좀 저렴한 다른 제품 없을까요? 라고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어요. 비슷한 성분으로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 그런데 가격은 좀 더 저렴한 제품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이 제품이에요. 닥터 디퍼런트의 CQ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C 페룰릭과 마찬가지로 비타민 15%가 들어가 있고 플러스 두 가지 성분 뭐였죠? 비타민 E와 페룰릭 애시드가 같이 조합이 돼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논문에서 봤던 비타민 C의 효과를 잘 유지하기 위한 그런 성분들 배합이 세 가지가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제품이 가격대가 너무 좋아요. 15ml에 42,000원 정도고, 그리고 이제 15ml 2병, 30ml 패키지를 한꺼번에 사게 되면 이제 8만 원대여서 C 페룰릭의 거의 3분의 1 가격에 동량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가격이 저렴하지만 효과가 또 너무 많이 떨어지면 그걸 좋은 제품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이제 좋은 제품을 비싸게 주고 사는 건 알겠는데 너무 질이 좋지 않은 제품을 싸게 사는 건 또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C 페룰릭과 CQ 앰플의 효과가 비슷하게 날까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아까 봤던 바나나 실험 있죠?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아무것도 안 바른 쪽은 점점점 까맣게 변하고, 두 번째 이제 CQ를 바른 쪽과 C 페룰릭 바른 쪽 모두 비슷하게 색깔이 변하지 않고 잘 유지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저렴이 버전이라는 것 이외에 이 제품의 특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름이 CQ잖아요. 이 제품에는 코엔자임 Q10, 그리고 플러렌, 글루코노락톤이라는 또 항산화 기능을 하는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원래 그 세 가지 조합, 비타민 C, 비타민 E, 페룰릭 애시드, 이 조합을 변하지 않도록 또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데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들이 추가로 이제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제가 두 제품, 얘는 뭐 이전에도 많이 사용을 해봤었고, 이 제품도 제가 15ml 2병 끝까지 다 써봤거든요. 사용을 할 때 C 페룰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용기가 30ml다 보니까 이제 사용하는 기간이 조금 한 달 넘게 길게 되는데, CQ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용기가 이렇게 15ml 절반으로 이제 있으니까 아무래도 한 병을 그냥 짧은 기간 안에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인지 색깔의 변화가 C 페룰릭보다는 조금 더 적은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도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비타민 C 앰플 얘기를 쭉 해봤는데, 자, 이게 제품이 이제 너무 좋고 효과도 좋고 이제 피부에 도움이 되니까 피부에 꼭 발라야 되겠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비타민 C 성분이 피부에 바르기가 그렇게 사실 만만한 성분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비타민 C 성분이 우리 피부 속으로 침투를 잘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특별한 조건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pH가 3.5 이하일 때 피부 속으로 침투가 잘 돼요. 그래서 이 C 페룰릭도 그렇고 CQ도 그렇고 pH가 3.0 정도로 맞춰져 있어요. 이제 우리 피부는 pH가 4.5에서 5.5 정도이기 때문에 이 3.0 정도 되는 제품을 바르면 굉장히 따가움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좀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바를 때 따갑고 좀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피부 컨디션이 나쁜 분들 혹은 아토피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전에 수분크림이나 재생크림 이런 것들을 잘 발라서 좀 피부를 회복시킨 다음에 피부 상태가 좋을 때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르는 순서예요. 이제 이 제품들이 제형이 이제 세럼이다 보니까 바를 때 세안을 하고 나서 다른 기초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세안하고 나서 바로 비타민C 앰플을 바르고 그 다음에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제 수분크림 이런 것들을 바르고 있고, 자, 그리고 제형을 한번 보여드리면 두 제품 모두 세럼이라서 되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금방 피부에 잘 스며들거든요. C 페룰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뜨려서 색깔이 약간 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물 같은 제형이고 두드리면 금방 흡수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할 때 한 6, 7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얼굴이랑 목 전체에 이제 바르고 있고, 그
그다음에 CQ 같은 경우에는 페룰릭보다는 조금 더 점도가 있어요. 되직하진 않은데 조금 더 점도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6, 7방울 정도 해서 두드려서 흡수시켜주면 조금 더 끈적하긴 하지만 금방 또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 아침에 써야 된다, 저녁에 써야 된다, 되게 뭐 이렇게 말이 많던데, 이게 아침에 바르고 나가야 어떤 자외선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침, 저녁 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딱 하나만 골라서 쓰라고 한다면 고를 것 같거든요. 스킨케어의 끝판왕, 다른 보습크림 전혀 안 발라도 될 정도거든요. 이 등급표에 따라서 꾸준히만 발라도 수백만 원어치 화장품을 바르는 사람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어요. 피디님, 혹시 피부과들을 망하게 한다는 연고 들어본 적 있어요? 노화를 되돌려주는 마법 같은 크림이라고 소문이 났었는데, 저 들어본 것 같아요. 스티바 A 크림이라고 주름도 쫙 펴주고 기미랑 잡티도 옅어지게 하고 또 우리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줘서 피부과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피부를 좋게 만들어준다고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연고가 단종이 됐어요. 그럼 뭐 더 좋은 거 있어요? 쓸만한 거? 사실 이거는 효과는 강력하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많았어요. 피부가 빨개지고 따가워지는 거, 이거 썼다가 오히려 피부가 안 좋아져서 피부과 오는 분들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대신 효과는 비슷하면서 좀 더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화장품을 추천해 줄게요. 바로 스킨케어의 끝판왕 레티날입니다. 심플한 스킨케어 루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꾸준히 발라도 수백만 원어치 화장품을 바르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어요. 레티날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노화를 되돌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오래된 세포를 빨리 없애고 그 자리에 새로운 피부 세포가 빨리빨리 생성되도록 도와줘요. 그러면서 잔주름과 모공이 개선되고 또 색소 침착도 옅어지고 목주름까지도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레티날이요? 저 레티놀은 많이 들어봤는데. 헷갈리죠? 이 레티날과 레티놀은 형제 같은 관계인데 레티날이 레티놀보다 무려 11배가 더 효과가 좋아요. 이거 이따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아니 근데 효과가 이렇게 좋으면 거의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레티날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예민한 성분이라서 그래요. 빛이나 공기에 닿으면 금방 변질이 돼서 효과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 제품이나 쓰면 제대로 된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티날을 빛과 공기로부터 안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골라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거두절미하고 안정화가 잘 되어 있고 쓰기 좋은 제품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더마팩토리의 레티날 1000ppm 크림. 이 제품은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것 같아요. 두 가지 라인이 있는데 레티날이 0.03% 들어간 것과 0.1% 들어간 게 있어요. 레티날은 무조건 높은 농도를 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피부가 적응할 수 있도록 천천히 강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에요. 처음 레티날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0.03% 제품을 먼저 써보고 적응이 된 다음에 이 0.1% 제품을 쓰는 걸 추천드려요. 제형은 너무 가볍지도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도 않은 발림성 괜찮은 크림 정도예요. 그리고 이 제품에는 판테놀이랑 나야시나마이드가 들어있어서 레티날로 인해서 자극받을 수 있는 이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이 제품은 레티날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리포솜 기술이라는 게 적용이 돼 있고, 아쉬운 점은 용기가 공기를 완전히 차단해 줄 수 있는 에어리스 용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디 오디너리의 레티날 0.2% 에멀전입니다. 농도가 갑자기 확 뛰죠.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레티날 제품들 중에서 가장 높은 농도가 0.2%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셉니다. 저도 아직 0.2%는 피부가 뒤집어져서 꾸준히는 못 써요. 이 제품 테스트하다가 피부가 뒤집어지고 따가워서 이틀 정도 고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레티놀이나 레티날을 써보신 분들 상급자만 쓰실 것. 이 제품에는 여러 가지 피부 진정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레티날의 자극을 완화시킬 수 있게 해놨고 또 항산화 성분들도 들어가 있어요. 제형은 이름도 에멀전이잖아요. 로션 제형이에요. 그래서 너무 끈적거리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건성 피부는 이거 하나로는 부족해서 크림 하나 더 바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내용물이 공기에 닿지 않게 이렇게 에어리스 펌프로 제작이 돼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레티날이 변하는 걸 방지해주는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닥터 디퍼런트의 비타리프트 시리즈. 닥터 디퍼런트 브랜드는 레티날에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 농도가 정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제일 낮은 게 0.025%, 0.05, 0.1,
0.12, 0.15, 0.2%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레티날, 레티놀의 완전 입문자부터 중수, 고수까지 연속해서 레벨업을 해가면서 이어서 쓸 수 있어요. 레티날 입자가 우리 모공보다 훨씬 작게 돼 있어서 발랐을 때 피부 깊이 빨리 흡수가 돼요. 그리고 우리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에다가 히알루론산까지 들어있어서 이거 하나만 바르면 다른 보습크림 전혀 안 발라도 될 정도거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리포존 기술이 적용이 돼 있고 에어리스 튜브 용기로 되어 있어서 레티날이 쉽게 변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레티날과 레티놀이 형제 관계라고 했잖아요. 얘네를 레티노이드라고 부르는데 레티노이드에 계급이 있는 거예요. 이 레티놀이 막내, 레티날이 둘째, 그리고 첫째가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스티바 A 크림의 주 성분인 레티노익산이에요. 레티노익산은 효과는 강력하지만 부작용이 또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죠. 그래서 잘못 쓰면 피부가 벗겨지고 빨개지고 막 따가워요. 그리고 둘째, 레티날. 이건 아까 설명해드렸죠. 레티노익산처럼 강력한 효과는 덜하겠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덜하겠죠. 그리고 가장 순한 막내, 레티놀. 그러면 레티놀은 약해서 안 좋은 거냐? 그렇진 않아요. 레티노이드 계열 중에서 가장 자극이 덜해요.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겠죠. 물론 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 모든 레티노이드는 결국에 레티노익산으로 바뀌어야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스티바 A 같은 레티노익산을 바르는 게 아니면 레티놀이나 레티날은 피부 속에서 변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사과가 먹고 싶어서 사과나무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바로 사과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얘를 잘 길러서 꽃이 펴야 되죠. 근데 꽃이 펴도 먹을 수가 없어요. 걔가 또 무럭무럭 자라서 사과가 열려야 우리가 비로소 그 사과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레티놀은 처음에 씨앗을 뿌린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피부에 흡수가 된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이 두 단계를 거쳐야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러면 레티날은 꽃이 핀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꽃이 핀 거니까 한 단계만 변환이 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레티날이 레티놀보다 무려 10배 정도 강력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농도로 똑같이 바른다면 레티날이 훨씬 빠르게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레티날이 아무리 좋은 성분이어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꼭 지켜야 될 점들이 있거든요. 우선 처음에는 매일 바르지 말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발라보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매일 바르면 자극이 너무 심할 수 있으니까 피부가 좀 적응할 시간을 줘야 돼요. 또는 크림에 섞어서 희석해서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레티날은 밤에만 사용하는 게 좋아요. 얘가 빛과 만나면 쉽게 분해가 될 수도 있고 또 낮에 바르면 자외선이랑 만나면서 우리 피부 자극이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비타민C나 아하바하 같은 각질 제거 성분이랑은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분들이랑 같이 쓰면 피부가 너무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이 레티날을 바르면서 자외선 차단제를 제대로 바르지 않으면 오히려 피부 자극 때문에 색소 침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 레티날 성분 특성상 레티날 자체가 색깔이 노랗거든요. 레티날 농도가 진할수록 노란색도 더 진해져요. 그래서 레티날 제품들을 바를 때는 우리 베개나 옷에 묻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누가 저한테 화장품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쓰라고 한다면 저는 레티노이드 중에 하나를 고를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피부 고민이 있는 분들, 피부 노화를 막고 싶은 분들은 레티놀, 레티날 이런 거 꾸준히 쓰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요. 피부 자극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농도를 올릴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바르다가 피부가 뒤집어졌다 하면 일단 바르던 걸 중단하고 피부 장벽을 회복시킬 수 있는 크림을 발라서 피부를 좀 회복시킨 다음에 쓰시면 되거든요. 촬영 시작할게요. 네, 잠깐만요. 뭐예요 그거? 립밤. 어디 거예요? 원장님 뭔가 특별한 거 바르실 것 같은데? 그냥 립밤인데 SPF 들어가 있는 립밤? 그 정도? 진짜요? 립밤도 자외선 차단이 돼요? 요즘에 입술 색깔 좀 칙칙해가지고 찾아서 샀어. 이거 너무 좋아요. 다 따라가야지. 요즘 칼바람 쌩쌩 부는데 겨울철 피부관리, 스킨케어 루틴 잘 하고 계신가요? 겨울이 와서 저는 요즘에 스킨케어 어떻게 하는지 저의 스킨케어 루틴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뭐 특별히 하는 건 없어가지고 재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원장님
그게 제일 재밌어요, 진짜. 그래요? 원장님의 쌩얼을 맡을 수 있는 기초 제품이 뭘까? 이런 거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집에서 쓰고 있던 제품을 바리바리 써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원장님의 피부 타입이 뭔가요? 저는 뭐 건성, 지성 중에 나누자면은 건성에 가까워요. 겨울에 건조해지면서 각질 막 올라올 때가 있고, 근데 또 T존 쪽은 유분이 꽤 올라와서 기름 종이로 닦아낼 때도 있고 턱 쪽에 여드름도 가끔 나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건성인데 T존은 약간 신경을 써야 되는 뭐 그런 타입입니다. 일어나서 세안을 해야 되겠죠? 클렌저부터 볼게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할 때는 이 제품을 써요. 주닥의 프로폴리스 젠틀 클렌징 폼. 이거는 굉장히 순한 약산성 클렌저고 이렇게 거품기가 달려 있어서 짜면 그냥 바로 이렇게 거품이 나와요. 그래서 아침에 정신 없을 때 막 거품 안 내도 되고 그냥 이대로 바로 씻으면 되고, 세정력이 그냥 적당하고 사용감이 되게 촉촉해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이거 쓰면 딱 좋더라고요. 근데 가끔 댓글 보면 아침에 물 세안만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던데 꼭 폼 클렌징을 써서 세안을 해야 돼요?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잘 때 베개나 이불 같은 데 묻어있던 먼지나 노폐물 같은 것도 있고, 또 자는 동안에 우리 피부에서도 피지나 여러 가지 뭐 땀 같은 게 배출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성분들은 기름 성분이 있어서 물만으로는 씻겨나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물세안보다는 클렌저를 써주는 게 좋은데, 근데 또 너무 세정력이 강한 걸 쓰면 그걸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 또 피부 장벽에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엔 너무 강한 걸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순한 약산성 클렌저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아침에 발라야죠. 저는 요즘에도 토너는 안 쓰고 있고 바로 세럼을 발라요. 요즘에는 아침에 이 제품 바르고 있어요. 피티옥스라는 세럼이고 너무 좋아요. 스킨스티컬즈 신상인데 일단 제형이 되게 가벼워서 기초 첫 단계에 바르면 딱 좋고, 그리고 이 제품이 잔주름 펴주는 그런 펩타이드 성분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르면 좀 피부가 팽팽해지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각질 정리해주고 좀 피부 내 수분도 주는 PHA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촉촉하고 반질반질해지고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 제품을 아침 저녁으로 기초 첫 단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냥 바로 크림 바릅니다. 요즘에는 요거 라로슈포제 시카플라스트 밤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전에 마데카 크림 편에서도 말씀드렸던 제품인데 판테놀이랑 마데카 소사이드 들어가 있는 재생크림인데 저는 그냥 데일리로 쓰고 있고요. 저는 출근하면 이제 하루 종일 히터 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아침에 보습을 좀 더 신경을 써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얇게 펴바르고 나서 메이크업하면 히터 아래 하루 종일 있어도 뭐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고 괜찮아요. 그래서 크림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까지 크림으로 바르니까 피부가 좀 너무 답답해서 좀 묽은 제형을 찾아봤어요. 요즘에 뭐 선 앰플, 선 에센스 이런 제품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제품이 가격도 저렴하고 뭐 촉촉하고 괜찮다고 해서 올리브영에서 사봤는데 괜찮아서 쭉 쓰고 있어요. 이게 몇 년 쓰신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애착템 같은데요? 프롬비의 거고 EGF 무슨 선 앰플이었어. 나중에 영상에 넣어주세요. 건성용은 워터 선 앰플, 뭐 지성용은 약간 보송 선 앰플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그냥 촉촉한 거 사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선크림이 좀 무겁고 답답해서 싫은 분들은 이런 제형의 자외선 차단제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물리적 차단제는 안 들어있고 화학적 차단제여서 혹시 유기자차에 예민한 피부는 좀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병풀 추출물, 판테놀, 히알루론산처럼 보습 진정 성분도 포함돼 있어서 너무 예민한 피부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 립밤. 아, 립밤. 너무 아, 립밤. 궁금했어요. 아 진짜? 이거는 토레덤의 비건 립 프로텍션 립밤이고 SPF 50+, PA4+, UVB랑 UVA까지 다 차단해주는 거여서 아침에 바르기 딱이죠. 사실 그동안 입술은 신경을 안 썼었거든요. 뭐 피로를 못 느끼기도 했고, 어느 순간 입술 라인이 막 색소 침착이 있고 되게 칙칙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진짜 입술도 자외선 차단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가 있는 립밤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SPF 들어간 립밤이 별로 없더라고요. 있어도 5나 10, 15? 이 정도? 그러다가 찾은 게 이 제품이에요. 입술도 똑같이 피부니까 멜라닌 색소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휴가 가서 햇빛 되게 많이 받고 오면 입술에도 막 잡티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또 되게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입술도 자외선 차단을 해줘야죠. 특히 입술은 피부가 얇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유리아주 립밤이 굉장히 유명하니까 그걸로 비교를 해보면 저는 유리아주 립밤보다 이게 더 부드러워서 바르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피부과 선생님께서 만든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믿고 쓰셔도 되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저녁에는 다른 클렌저 사용하세요? 네, 저녁에는 보통 이렇게 낮에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이중 세안을 하죠. 그래서 클렌저도 다른 걸 쓰는데 저도 이걸 챙기기 전에 제가 클렌저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메이크업 지울 때는 저는 요즘에는 요거 쓰고 있어요. 바이오더마의 센시비오 요거 클렌징 워터 유명한 거. 제가 예전에 클렌저 영상에서 뭐 예민한 피부, 뭐 건조한 피부는 요거 쓰는 거 주의하라고 했었는데 저는 안 예민하니까. 화장솜에 이거 축축하게 적셔서 닦아내면 잘 지워지고 빨리 지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잘 지워진다는 게 클렌징 워터의 역할이 큰 거예요? 아니면 화장솜의 역할이 큰 거예요? 둘 다죠. 클렌징 워터 안에는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화장솜에 적셔서 물리적으로 닦아내는 거니까 너무 두껍지 않은 그냥 데일리 화장은 가볍게 쓱쓱 잘 지워져요. 다만 예민한 피부, 홍조 있는 피부, 민감성 피부 이런 피부들은 닦아내는 게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피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도 주로는 이걸 쓰는데 피부가 많이 건조하거나 각질이 올라와 있거나 이럴 때는 클렌징 밀크를 또 종종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로즈 젠틀 클렌징 밀크, 저는 이걸 쓰고 있고, 클렌징 밀크가 예민한 피부, 되게 건조한 피부한테 무난하게 좋은 그런 제형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클렌징 밀크를 쓰면 클렌징을 하고 나서도 건조한 거 없이 촉촉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에는 밀크를 쓰고 있습니다. 1차 세안하고 나서 2차 세안 해야 되잖아요. 2차 세안할 때는 요즘에는 이거 쓰고 있어요. 프레쉬의 소이 페이스 클렌저. 겨울에 피부 건조하고 할 때는 이게 제일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향이 약간 오이 냄새 비슷한 향이 나서 제가 좋아하는 향은 아닌데 사용했을 때 너무 촉촉하고 순해서 겨울에는 주로 이걸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거는 뭐예요? 또 클렌저예요? 아, 이거. 네. 이것도 또 클렌저예요. 가끔 뭐 이렇게 턱에 피지 올라오고 또 좀 피지가 많아서 약간 기름 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이 제품으로 또 클렌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여드름성 피부용 클렌저인데 제가 예전에 클렌저 영상에서 피지가 좀 많아서 자꾸 트러블이 날 때나 아니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 때는 약 알칼리성 클렌저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저는 뭐 심한 지성이나 여드름성 피부는 아니어서 약 알칼리성까지는 쓸 필요를 못 느끼고 이 제품 쓰면 딱 좋더라고요. 이 제품은 pH는 약산성인데 좀 세정력이 강한 그런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어서 이전에 썼던 이런 제품들보다는 훨씬 더 좀 깔끔하게 씻긴 느낌이 나요. 근데 또 뭐 글리세린이나 시어버터 같은 보습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적당히 촉촉해서 좋아요. 클렌저를 다양하게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홈케어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된 느낌으로 클렌저만 잘 써줘도 피부 상태가 진짜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여드름이 나니까 무조건 피지를 빡빡 잘 씻어내는 약 알칼리성 클렌저, 나는 뭐 건조하니까 무조건 순한 약산성 클렌저, 이렇게 고집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피부 상태에 맞게 클렌저만 좀 잘 바꿔줘도 피부 상태가 진짜 많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씻고 나서 저녁에는 세럼을 하나 더 발라요. 비타민 C를 바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C 페룰릭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닥터 디퍼런트 CQ 번갈아서 발라요. 요거 이제 다 써가지고 또 요걸로 바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발랐던 PT옥스 바르고, 크림은 레티날 크림 발라요, 저녁에는. 그래서 레티날은 레티놀 편 다들 보셨죠? 안 보셨으면 보고 오시고, 우리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또 이미 된 노화를 되돌려주는 그런 성분이었잖아요. 그 레티놀의 활성 성분이 레티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레티날 크림을 쓰고 있고, 종류를 2개를 쓰고 있어요. 뭐 같은 브랜드 같은 건데 농도가 좀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면 이게 더 약해요. 0.05%, 이거는 0.15%. 그래서 왜 2개를 쓰냐면 눈가, 입가는 얘를 쓰니까 너무 각질이 많이 올라와서 지저분해 보여서 뒤집어지지 않는 약한 걸 쓰고 있고, 이걸로는 이제 얼굴 전체, 목 이렇게 바르고 있습니다. 매일 바르면 저도 각질 너무 많이 올라오고 빨갛게 되고 따갑고 해서 2, 3일에 한 번 바르고 있어요. 아,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는 요즘에 이거 발라요. 요즘에 입술에 신경을 쓰고 있어서. 이것도 닥터 디퍼런트 건데 협찬 같네. 협찬 아니고 사이트에서 제가 샀습니다. 이거는 닥터 디퍼런트의 레티날 립밤이거든요. 립밤에 레티날이 들어가 있길래 궁금해서 사봤어요. 되게 부드럽고 촉촉하고 레티날 성분 들어가 있고, 얘도 SPF 좀 있었어요. 뭐 레티놀이나 레티날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크림 같은 거 바를 때 입술에 살짝 바르고 립밤 그냥 갖고 계신 거 발라도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좀 귀찮으신 분들은 이런 제품 하나 사셔가지고 이걸로 바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오늘따라 유독 건조한 것 같다, 이럴 때 꿀팁이 있나요? 그럴 때 있죠. 피부 상태 안 좋을 때는 이거 해요. 마스크팩 가끔 합니다. 이거는 이온토코메드의 아쿠아 바이오 셀룰로스 마스크인데, 일단은 이 제품은 시트가 바이오 셀룰로스 소재여서 되게 보들보들하고 얼굴에 붙이고 나면 진짜 착 달라붙어 있어서 뭐 다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묻어있는 에센스도 좀 되직해서 안 흘러서 좋아요. 성분도 피부 진정 잘 시켜주는 그런 성분들 너무 잘 들어가 있고, 저는 1일 1팩은 안 하고 레티날 바르고 피부 막 뒤집어지면서 각질 올라왔을 때 이 제품 가끔 합니다.
작년에도 기초 루틴 찍으셨었잖아요. 오늘 촬영이랑 비교했을 때 유지템은 뭐고 추가템은 뭐예요? 사실 거의 작년이랑 똑같아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유지템인데 오. 추가된 거는 이거 피티옥스, 이건 신상이니까 이거 추가됐고, 그 다음에 립밤, 원래 그렇게 입술에 신경 안 썼었는데 립밤 쓰고 있고, 선크림 바뀌었다, 선앰플 바뀐 거, 그렇게. 피티옥스를 거의 아침 저녁으로 바르시던데 그게 그렇게 좋아요? 네. 피티옥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오랜만에 인생템을 찾은 것 같아서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지금 뜨는 이 영상을 클릭하시면 피부 결과, 피부 광채까지 살려주는 피티옥스 세럼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